영화 홍보를 위해 종로 피카디리 극장 앞에서 프렌치 키스 페스티벌이라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광장에는 무려 2,000명의 청춘 남녀가 운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지훈이고요. 온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키스입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이 안 나오는 작품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정답은 키스씬. 네, 이건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니까. 싸우다가도 키스하고요. 울다가도 키스하고 가만히 있다가도 키스하고 눈만 마주치면 키스를 하니까 어쩔 때는 키스 없이 어떻게 애정 표현을 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키스, 우리말로 입맞춤이라고 하는 건요, 두 사람의 입술과 입술이 맞추어지는 행위를 뜻합니다. 물론 이 볼이나 이 손등, 이마 같은 곳에 그 입을 맞추는 것도 일종의 키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입술끼리 하는 키스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제과학저널인 사이언스지에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거든요. 이 키스가 4,500년 전인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입과 입을 맞추는 행위가 가족적인 애정이라든지 연인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키스도 지금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랑의 언어로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구 문화에서는요, 입을 맞추는 행동이 사랑이나 애정을 증명하는 공공연한 방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멀리 갈 곳도 없이요, 한국만 봐도 과거에는 키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과거라고 해도 그리 먼 과거도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TV에서 키스신을 호락호락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봉준호 감독이 만든 가수 한영애의 외로운 가로등이라는 뮤직비디오가 그랬는데요. 당시에 봉준호 감독이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유명해졌던 터라서 뮤직비디오는 또 어떤 명작일지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뮤직비디오는 이 담배 피우는 장면이라든가 이 키스하는 장면 때문에 방송 3사 심의부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특히 키스신이 너무 자극적이다, 퇴폐적이다 라는 이유로 뮤직비디오 제작사의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뮤직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영상의 대부분의 내용은 골목길 가로등 아래에서 여러 연인들이 키스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작사는 장면을 삭제하거나 수정을 하느니 차라리 방송 송출 자체를 포기하겠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끝끝내 이 뮤직비디오는 지상파 방송에서는 볼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2008년 한 방송사에서 주최했던 뮤직 페스티벌이 진행되던 중에 키스 때문에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빅뱅의 탑 그리고 이효리 씨가 공연 중에 입을 맞췄는데요, 관객석은 물론이고 생방송으로 이 모습이 전파를 타고 안방마다 전해지게 됩니다. 그 시절 10대, 20대 팬덤의 큰 지지를 받던 스타들이 이 공연 중에 키스하는 모습 자체가 수많은 팬심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죠. 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한동안 탑 이효리 키스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했고요, 수백 건의 관련 기사가,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누리꾼들의 반응으로 뜨거웠습니다. 뜨거울만 하지 않았나요? 막 이렇게 타다가 짠! 물론 방송 직후에 이 키스신이 퍼포먼스를 위한 연출이었다는 제작진의 해명이 있긴 했지만요, 사람들의 반응은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키스신에 대해 납뜨거웠다, 선정적이다 라는 반응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오죽했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 장면이 감수성 예민한 어린 시청자들이 보기에 부적절했다고 민원을 넣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유형의 해프닝은 키스가 로맨틱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관점보다는 자극적이고 성적인 표현이라는 시각이 더 지배적인 시절부터 쭉 존재했습니다. 95년에 어떤 화장품 업체에서 립스틱 광고에다가 키스를 부르는 입술이라는 문구를 썼는데요, 광고 심의 과정에서 이 문구가 너무 야하다는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사측은 키스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더 야하지 않나요? 사랑을 부르는 입술, 사랑이 굉장히 넓은 의미인데. 또 같은 해 여름, 영화 프렌치 키스가 국내에 개봉하면서 영화 홍보를 위해 종로 피카디리 극장 앞에서 프렌치 키스 페스티벌이라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요즘 이런 표현 쓰나요? 프렌치 키스라면 요즘 써요?
그렇죠. 그걸 저희 때는 프렌치 키스라 그랬거든요, 이거를. 극 중에 열정적인 키스 장면을 재현한 커플에게 서울 파리 간 왕복 항공권을 주겠다라는 광고를 보고 광장에는 무려 2,000명의 청춘 남녀가 운집합니다. 그런데 이날 뜻밖에도 프렌치 키스는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관할 경찰서가요,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키스는 풍기문란에 해당된다면서 키스는 물론이고 손을 잡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최 측에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회 방식은 급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가자 혼자 투명 아크릴판에 그려진 입술에 키스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키스는 물론이고 애정어린 스킨십조차 공공장소에서 금기시됐던 한국이었지만 해외의 다양한 문화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사회 분위기가 개방적으로 변화하는 건 막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키스라는 행위도 각종 마케팅 경쟁의 핫한 소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같은 14일 문화에 이 키스데이도 합류해서 6월 14일마다 기념되기 시작했고요. 특별한 날 연인들의 로맨틱한 키스를 위한 전용 공간을 내세운 레스토랑이나 명소들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광고나 드라마 속에서도 진한 키스신이 등장하는 일도 자주 볼 수 있었죠. 드라마 속 키스신은 극 중 언제쯤 나와야 흥행한다는 암묵적인 공식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인공은 무조건 여성이어야 하고 6회쯤에 키스하는 장면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마무리는 최대한 슬프게 이끌어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의학 박사 부부로 잘 알려진 이 홍해걸 여에스더 씨가 예전에 한 방송에 나와서 놀라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여태까지 키스를 안 해봤다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이유인즉슨 키스는 서로의 혀가 교환되면서 균을 옮길 수가 있는데 이 강박증과 결벽증 때문에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키스라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낭만적이거나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인류학자들은 전 세계의 여러 문화에서 키스라는 행위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은 총 168개의 문화 공동체 중에 77곳에서만 키스하는 문화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전체에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였습니다. 게다가 적도 근처 지역인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뉴기니, 아마존의 수렵 채취 사회 같은 곳에서는 이 키스하는 문화를 아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키스가 이 혐오스럽거나 이 모욕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옛날 옛적의 한국은 어땠을까요? 과연 사국 속 키스신은 그저 판타지였을까요? 적어도 조선시대의 기록에는 우리 조상들도 입맞춤을 했을 것이라는 대목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연애소설 춘향전에는요, 이몽룡이 하인 방자에게 한자로 단어놀이를 하다가 이런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춘향의 입과 내 입을 대니 법칙 려자가 된다. 입구자 두 개의 혀가 연결된 거거든요. 말하자면 몽룡이가 춘향이와 키스하는 걸 상상하며 그 모습을 묘사하는 정도로 볼 수 있었던 거죠. 조선시대 춘화에는 의외로 키스하는 장면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대부 양반과 남성들의 일탈을 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추측컨대 아마 그건 사랑이 없는 성행이라는 거잖아요, 다. 그게 한국적 춘화의 약간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여성들은 무표정해요, 다. 입맞춤은 그러니까 사랑을 뜻한다는 거죠. 사랑 없는 입맞춤이 존재하기 쉽지 않아요. 또 조선왕조실록에서는요, 세종의 며느리인 세자빈 봉씨가 이 소쌍이라는 궁녀와 동침한다는 추문에 대해서 해명하는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소쌍이 단지와 더불어 항상 사랑하고 좋아하며 밤에만 같이 잘 뿐만 아니라 낮에도 목을 맞대고 혓바닥을 빨았습니다. 쉽게 풀자면 자신은 소쌍이라는 여종이 자신이 아닌 다른 연인 단지와 동침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키스하는 모습도 적나라하게 묘사한 겁니다. 아무튼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키스라는 행위를 21세기의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껏 양지로 나온 키스가 뜻밖에도 음지에서 그것도 삐뚤어진 방식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바로 키스 알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키스 알바가 당시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던 이유는요, 이 아르바이트에 10대 청소년들이 나서는 데다가 키스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게다가 이 아르바이트는 개인 간의 거래를 넘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키스방이라는 업체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2004년도부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각종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규제가 있었지만요, 이 키스방은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유흥업이 아닌 자유업종이라고 등록된 업소라는 점 때문에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2011년이 되어서야 키스방은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을 금지하는 업소로 지정이 됐고요, 이곳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도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키스방 자체를 성매매업소라고 단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도 돈을 주고 키스를 하는 행위 자체는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어릴 적 우리가 읽었던 따뜻한 동화 속에서 등장하는 키스는 위기에 빠진 누군가를 구하는 만능 열쇠처럼 여겨졌습니다.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의식을 잃은 백설공주도, 저주의 인간의 모습을 잃은 개구리 왕자도, 이외에도 여러 이야기 속에 두 주인공이 키스를 하고 나면 행복하게 살았다더라는 결말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의 끝에 늘 사랑의 입맞춤이 존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키스에 대한 견해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혹시나 물어보실까 했는데 지금 와이프랑 저는 저희 아이를 안고도 키스를 해요. 와이프랑 그냥 에스컬레이터로 지금도 타도 아이가 옆에 있고 그러면 엄마 아빠 뽀뽀한다 그냥 보면 아이도 그냥 좋아하고 나도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되게 좋대요. 엄마 아빠가 계속 이렇게 뽀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 정서 발달에 굉장히 좋은.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그러다가 빨리 재우죠. 저희는 부부예요. 좋은 거 아닌가? 로맨틱하고 그렇지 않나요?